네, 안녕하세요. EBS 연계 모든 작품 총정리의 이승우 선생님입니다. 아저씨 혼자 왠지 멋질 것 같지만 실상은 멋진 게 아니라 굉장히 쓸쓸하고 슬픈 내용을 담고 있는, 역시나 또 이 우리나라 전소설다운 그러한 소설인데요. 자, 지금 주제는 너운의 아저씨의 삶을 통해 본 분단의 아픔이다. 그래서 지금 해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전체 줄거리도 여러분들이 이건 제가 읽어줄게요. 제가 보통 다 읽어오라고 하는데 제가 이건 읽어주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너운 아저씨는 형이 죽은 후에 장손이라는 이유로 아들 대신 장조카를 데리고 피하는 건데요. 이거 여러분들 생각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저도 이해할 수가 없는데, 지식을 좀 동원하자면은 우리나라 사회는 가부장 사회예요. 그 친족 중에 가장 장자 있죠. 가장 장자의 장자가, 큰아들의 큰아들이 계속 그 가문의 대를 이어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문의 대를 잇는 것이 개인적인 삶보다 무조건 중요했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 자기 첫째가 아니니까 형의 장손, 대를 이을 아이를 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애정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윤리의식을 지킨 건데,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칭찬을 해요. 그 당시 사고방식 자체로는 맞으니까. 그런데 나는요, 분노합니다. 덕분에 내 친구는 구조가 안 됐거든요. 왜냐면은 이 아저씨 아들이 나랑 친구니까. 근데 세월이 흘러서 나중에 이제 제가 뮤트에는 이제 제시문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일단 자, 출제 포인트, 이거 좀 중요합니다. 결말 부분의 서술상의 특징. 일단 심리적인 거리감이 마지막에 급격히 줄어듭니다.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너운의 아저씨의 과거의 장면을 현재의 시공간적 배경에 자연스럽게 삽입합니다. 자연스럽게 끼워 넣어요. 겹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머릿속의 이미지와. 그래서 잘 끼워 넣고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자물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을 이해를 하게 됩니다. 아이고, 넘어가면 안 되는데요. 그 다음에요, 쾌감이 아니라 허망함이 뭐냐면은, 내가 언젠간 저 아저씨에게 망신을 한번 줘야겠다. 그때 그 일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막상 그때가 되니까 허망한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지금 심리적 변화가 급격히 가까워지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업장이 무너지는 소리는 실제로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관용구죠. 그래서 이거는 주관적으로 아저씨의 회한의 심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주관적인 표현입니다. 이거는 관용구면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전통적인 가치관이랑 개인의식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이 자물쇠가 중요한데요. 지금 자부심 가득한 훈장으로 보일 때는 심리적인 거리가 멀다가요, 외롭고 초라한 장수였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심리적인 거리가 줄어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주요 장면인데요. 성표만 데리고 가시게요. 이 성표가 장조카예요. 근데 사람들이 물으니까 너무 당당하게 당연히 조카 자식을 구해야죠 이랬는데, 여부가 있나요? 라고 해서 건성으로 말합니다. 즉 사람들도 머릿속으로는 뭐 그렇지만 마음으로는 당연히 아이고 그래도 자기 새끼를 구해야지 라는 생각을 사실은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지금 동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아저씨는 그렇게 말하고 있었는데요. 아저씨가 그의 아들을 뿌리치고 대신 조카를 데리고 피난 내려온 뒤 한 번도 아들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걸 들은 적이 없었다. 그래서 계속 아들 나와요. 이런 경우에요, 최근에는 잘 나온 방법이 아니지만 문제 이렇게 낼 수 있어요. 요 아들 중에 다른 아들은 무엇인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요 아들은 다 구체적인, 빨간색 아들은 다 구체적인 은표를 말하는 건데, 여기 파란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보통 명사, 누구나의 아들인 것처럼 똑같은 그런 의미라는 거. 약간 차이가 있죠. 다시, 요 아들들은요, 진짜 그의 아들, 은표를 지칭하는 말이고, 여기서의 아들은 그냥 보통 명사, 은표가 아니라 보통 명사로서의 의미가 있다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요 장면. 여기서 아저씨가 은표야 라고 나를 보고 착각한 건지 아니면 정신이 좀 이때 약간 혼미하신 건지는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판단했을 때 다른 가타부터 설명이 있지 않기 때문에 은표야 라고 부른 것이 나는 은표의 소꿉친구였으니까 나를 보고 은표를 떠올릴 수는 있다는 거죠. 자기 아들 은표를. 자, 어쨌든 그런데 이 은표 소리는요, 희미했지만 내게는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 여기 있네요.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 요 밑줄에 사실은 여기 있어야 됩니다. 자, 오해하지 마시고 여기 위에 있는 이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 있잖아요. 요거요. 요거는
내 자신이 느낀 주관적인 표현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진술을 주관적으로 했다라고 쓰는 선택지가 맞는 선택지예요. 그거를 잘 기억하시라고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 쾌감보다 허망감에 솟아쳤다. 그리고 이 허망감을 느끼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심리적인 거리가 확 줄어들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 부분이요. 자, 그래서 이제 요 A 부분 아까 우리가 방금 본 부분인데요. 적절한 것은 바로 5번이 되겠습니다. 서술 대상이랑 관련된 소재, 자물쇠 있죠. 자물쇠가 반짝반짝한 것이 어떤 가부장적인 가치관을 지켜냈던 어떤 아저씨의 당당한 훈장처럼 보여서 싫었는데, 그러나 알고 보니 초라한 모양이었다. 자기 아들을 잃은 그런 어떤 쓸쓸함, 허망감을 느끼면서 심리적 거리가 줄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 생각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1, 2, 3, 4번은 찾아보기가 어렵죠. 1번 같은 경우에는 시공간 배경 변화에 초점이 아닌데 심리 변화에 초점이에요. 그 다음에 2번, 관용구를 사용하죠. 사건에 대한 서술자의 정서라기보다는 대상의 정서를 추측을 우리가 할 수 있다. 추측을 이제 서술자가 하는 거죠. 3번, 시점 변화는 말도 안 되죠. 그럼 4번, 비판적 거리를 유지한다? 아니겠습니다. 거리가 가까워지니까. 이제 160번. 기억에서 미움에 대한 설명이라고 하는데 정답을 바로 보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너온 아저씨가 나를 은표로 착각하고 있는 것, 정신이 이상하다는 것,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적절한 근거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제가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서 설명을 생략을 하고요. 네, 저는 이승우 선생님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수능 만점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